일용고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 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KBL 루머 앤 팩트 1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KCC 그리고 오리온, KGC, LG, KT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예. 제가 며칠 전에 한 2주 전에 댓글이 좀 부실하다. 이렇게 우리 그 애청자님들 갖다 저격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이. 예. 예.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렁이도 밟으면 이게 아니죠? 우리 애청자님들 지렁이라고 하다니. 일부러 던진 겁니다. 예. 당연히 농담이고. 인간성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네. 용도 이제 밟으면 꿈틀한다. 용입니다, 여러분은 저희에게. 예.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예. 그래서 일명구의 댓글 우선 정책이에요. 댓글이 좀 많습니다. 예. 자, 일단 조민우님이 2명의 퓨전으로 농구 유튜버의 혁명이 일어났다. 시즌이 다가올수록 더 인기가 오를 것이며 시즌이 시작하면 인기가 하늘을 찌를 것이니 시즌 경기가 갈수록 이루는구는 천을 얻을 것이다. 만만세! 거의 삼국지 드라마 나오는 말투. 예. 약간 북한 방송 같은 뭐 그런 느낌인데 뭐 예.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지난 방송 때 그 간악한 제작진이 그 예. 티저 영상을 갖다 올리면서 저희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딱 꼬는 그런 걸 했어요. 마지막에 또 넣으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 뭐 여기 뜨겠죠? 예. 그 영상을 보면서 AA님이 제작진이랑 컨셉이 아니라 진짜 뭐라 그러는구나. 원사님이 깨갱하시네. 그럼 원사님도 뭐라 못하는 이 기자님은 어쩔. 그 기자가 누구냐면 그 스포츠조선 농구팀 막내입니다. 그렇죠. 예, 김가을 기자라고. 예, 망난이에요. 그렇죠. 망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예. 뭐 잘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막 뭐라 그러는데 뭐 예.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뭐 이제 그런 원사님께도, 그러니까 그 이제 김가을 기자에게 뭐라 못하는 원사님께도 뭐라 못하는 이 기자님은 어쩔 것인가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어떤 방송의 어떤 권력 구조를 카스트 제도로 비유한다면 저는 그 밑에 최하층에 있는 정말 밟으면 진짜 꿈틀도 못하는 정말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알아주세요. 또 가식적인 착한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정리를 갖다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최진영님이 오른쪽 아저씨는 강한 우주를 주장할 때 더욱 섹시하시나요? 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다가 사과 방송 하는 겁니다. 페이스 조절이 안 돼서. 네, 그렇습니다. 그만 좀 섹시하세요. 영래기님이 DB 팬인데 DB 소식이 왜 이리 항상 짧나요? 뭐 좀 더 없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준비를 했죠. 네, 저희 타이치 얘기 말고 다른 얘기 저희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B는 제가 볼 때는 타이치 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소식이 사실 별로 없어요. 실제로 좀 그렇기도 하죠. 그거는 DB 선수단이 좀 노력을 하셔야 돼. 뭐 없는 거 우리가 만들 수는 없잖아. 그렇죠. 저희가 또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든 뭔가 재밌는 얘기 전해드려야겠다. 그 생각으로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짜내가지고 진짜. 짜냈어요. 했습니다. 그리고 그 LG 박정현 선수에 대한 이제 피드백이 뭐 여러 많았어요. 분들이 많았어요. 막 카항님, 김무현님, 빙구 챈들러님, 김동민님, 킬러 위스키님 이렇게 이제 LG 박정현 선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 해주셨는데 뭐 그런 얘기는 보니까 다 이렇게 존중받을 얘기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제 입장은 이제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지켜보시죠. 그리고 좀 강한 오조로 얘기를 했던 거는 뭐냐면 박정현 선수에 대한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고, 그렇게 이게 자극이 돼서 박정현 선수가 잘하면 좋은 거죠. 그렇죠. 또 이런 거 가지고 또 다음에 박정현 선수가 또 시즌 중에 어떤 결과물을 냈을 때 그거 관련해서 또 같이 이야기를 또 진행할 수 있고, 그런 부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정현 선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게 만약에 그런 부분이 뭐 약간 저격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뭐 유 기자, 이 기자, 1위농구 보셨죠?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러면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럼요. 저희는 뭐 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댓글, 이 댓글 이동환 기자에게 뼈 때리는 댓글 같아요. 버치웅님이 헤이 자이언 브라더. 벌써 첫 도입부부터 뼈를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이제 디스를 하는 느낌으로 딱 이렇게 들어오시네요. 그쵸. 이걸 몇 번이나 하는지 20분에 100번은 하겠다. 그쵸. 그러면서 하셨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거 솔직히 제 단점이에요. 이거 진짜 인정합니다. 이렇게 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다른 방송도 그렇고 특히 이제 또 일회용 할때 제가 이게 습관이에요. 아, 네, 그쵸. 이것 때문에 예전에도 혼난 적 있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번에 이제 뼈저리게 반성하고 다음부터 안 할게요. 아, 이렇게 깨끗하게 인정을 하니까 제가 네. 깔 게 없네요. 예. 아, 재미없어. 그럼 제가 여기 반발해야 됩니까? 예. 아니요. 내 마음인데 왜 그러냐고. 점점 뻔뻔해지고 있습니다. 예. 네, 김인직 빠돌이님이 이동원 기자 말 좀 하게 말 좀 그만 끊으시오. 아재요. 처음 말씀인데 미안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 삽니다. 예. 네, 그다음에 블록 레스너님이 나카무라 선수 기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1m 90에 일본 국대 2진 정도 뛸 정도 실력이면 한국에서 변준영, 박지훈, 이재도 선수 정도는 된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하는 선수인가요? 그랬는데 자 이동현 기자, 자 이 나카무라 다이치 어느 정도로 할까요? 아 근데 뭐 DB에서 어느 정도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과 별개로 그냥 실력 가지고만 그렇죠. 본다면은 저는 국내에서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저도 뭐 풀시즌을 다 보고 뭐 영상을 다 본 게 아니긴 저도 그렇죠. 이거는 그냥 네. 우리 정말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그렇죠. 또 기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일단은 일본 국가대표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제 팀 내 어떤 교토에서 어떤 플레이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국내에서 무난한 어떤 식스맨 정도는 베이스로 깔고 가지 않을까. 그 이상일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왜냐면은 이상문 감독이 또 그런 이제 선수들의 잠재력을 또 극대화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최하로 본다고 해도 무난한 어떤 식스맨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이즈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가 이게 첫 해는 좀 고전할 수 있다고 봐요. 고전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기량으로 치면은 지금 대학에서 이제 갓 올라오는 신인 선수들보다는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고, 근데 변준영, 박지훈, 이재도 정도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냥 누구 정도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김진영보다 좀 더 나은 정도, 요 정도. 그리고 DB에서도 키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수비형 선수를 쓰고 외곽 슛이 괜찮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제 3&D 유형의 선수로 일단은 쓸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근데 단 이 선수가 체계적인 훈련을 받으면 잠재력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폭발할지 안 폭발할지, 그러니까 잠재력의 어떤 그 성장 폭은 굉장히 크다. 좀 요렇게 그냥 평가를 갖다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최민호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지난 방송 때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최현민 선수라든가 유현준 선수 연봉 협상에서 연봉 협상은 구단과 선수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과도한 비난은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면 비난을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의 프로농구는 이런 비판적 시각과 의견을 가진 팬을 원하지 않으시는 건지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일단 제 의견이 틀렸다고 인정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상황 속에서는 제가 일부분 맞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농구 팬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과도한 비난이든 아니든, 근데 너무 과도한 비난은 아니지만 과도한 비난은 아니든 이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돼야만이 전체적으로 프로농구가 건전하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선수들이 자극을 받을 수 있다. 이게 프로다. 그렇기 때문에 최민우님 얘기가 저는 100%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얘기는 제가 잘못됐다, 지난번 했던 주장에 대해서는 라고 인정합니다. 네,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갖다 좀 드리지만 궁서체로 요 부분은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거는 장기적으로나 어떤 그 전체적인 틀에 봐서는 이 최민우님 얘기가 맞다. 저는 이런 댓글들이 너무 좋아요. 실제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많은 댓글들이 오죠. 그 댓글의 어떤 스펙트럼도 많죠,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뭐 과도한 비난을 그냥 하시는 분도 있고, 논리가 없이 그냥 쟤는 왜 저래, 재수 없어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댓글은 신경도 안 쓰는데 이런 댓글이 사실 뼈 때리는 댓글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런 댓글이 참 좋습니다. 앞으로 최민호님도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가 쓴소리를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꼭 참고를 하고, 그리고 저희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틀릴 수는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빠르게 수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이면서 주관성이 담겼지만 객관적인 얘기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참고를 해서 앞으로도 좋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예. 댓글 시간이 지금 10분 넘어갔는데 바로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자, KCC 일단 KCC는 이정현 선수에게 문제가 하나 생기긴 했어요. 예, 지금 다리 쪽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예, 훈련 중에 당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뭐 인대 쪽이나 뭐 이제 관절 쪽의 부상이 아니라 골타박상 그렇죠. 예, 이라고 해요. 무릎 쪽이고 예. 송유창 선수가 스크린 도중에 살짝 부딪혀서 무릎이 살짝 찝혔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KCC 랜선 미팅 다들 보신 분들 많을 텐데, 네. KCC 팬분들 중에. 이제 제가 갔다 왔는데, 이정현 선수가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발 짚고 다녔었고, 그래서 이 4주 동안 지금 훈련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지금 KCC가 오늘부터 열흘 정도 태백에서 훈련하거든요. 전지훈련하는데, 거기도 이제 같이 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점 말씀드리고. 근데 전체- 4주인데, 예. 4주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4주를 폭넓게 봤을 때 4주고, 부상 정도가 4주 전치면, 뭐 이거 엄청나게 큰 거 아니야? 뭐 십자인대 나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아니고, 그 인대 쪽에서 살짝 짚혔고, 그래서 골타박상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충분히 낫고 뛸 수 있는데 4주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시즌 중이면 한 2주 정도면 치료가 되는데, 지금 비시즌이니까 4주 정도다. 이렇게 갖다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네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럼 이정현 선수의 몸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 그 부상 전에 뭐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가서 봤을 때 살 빠진 게 확 보였고요. 그렇죠. 실제로 전창진 감독도 와 진짜 정현이가 이번에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예기치 못해 부상을 당해서 진짜 한참 좋았는데 너무 아쉽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또 KCC 관계자가 덧붙인 코멘트가 뭐냐면 원래 전창진 감독이 선수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 진짜 열심히 했다는 어떤 평가를 잘 안 한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기준선이 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전창진 감독이 이정현에 대해서 그 정도 말을 했을 정도니까 좀 본인도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해당 관계자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정현 선수가 좀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다른 선수들한테 물어봐도 야간에 또 따로 훈련을 되게 많이 하고 이제 또 아무래도 이제 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몸 관리를 위한 어떤 보강 운동 이런 것도 굉장히 이번 여름에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 지난 네. 시즌은 사실 그 이정현 선수가 부진했고 그건 이제 장부상이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을 이제 전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올 시즌 데뷔하려고 그러는데 그 상태에서 약간의 부상이 있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KCC는 일단 뭐 라그나 선수하고 타일러 데이비스 1옵션 경쟁이 지금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게 왜 보이냐면 일단 타일러 데이비스 저희가 뭐 얘기했다시피 골 밑에서의 공격력은 매우 강하다. 그리고 지금 KCC 안에서도 코칭 스태프에서도 지금 라그나 선수가 1옵션일까? 그렇지는 않다. 타일러 데이비스가 뛰었을 때 라그나 선수와 타일러 데이비스 경쟁을 갖다가 시킬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진짜 말씀대로 캐시 코칭 스태프 쪽에서는 뭐 누가 1옵션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진짜 더 팀에게 더 잘 맞춰주는 선수, 팀이 필요한 걸 더 해줄 수 있는 선수를 주전으로 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라거나가 진짜로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2옵션이 되거나 벤치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그 밑바탕에 깔린 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뭐 라거나를 못 민다 이런 뉘앙스는 아니고 근데 라거나 같은 경우에도 뭐 국대에서 뭐 주전 부동의 센터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선수죠. 훌륭한 선수인데 쭉 지켜보면 일단 라그나 선수가 이제 잘하는 부분들은 다들 아실 거고 좀 약점을 얘기를 하면 그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기복이 심해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지난 시즌 초반에 현대모비스에서 뛰었을 때 보면 그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뭔가 꼬였다라고 봤을 때는 수비에서 어떤 활동폭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거기에서 팀이 많이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KCC로 갔고 KCC에서도 부상이 있었었고 다시 이제 재활을 하면서 부활을 갖다 노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KCC에서는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죠. 근데 타일러 데이비스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2명의 선수를 갖다 데리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명 선수 데리고 오나 2명 선수. 근데 확실한 한 명의 선수를 데리고 왔다는 건 뭐냐면 라그나 선수의 어떤 1옵션에 대해서도 견제 장치를 갖다 붙이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면에서 타일러 데이비스의 어떤 그런 그 존재감 자체가 라그나 선수에게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되게 흔히 쓰는 좀 얘기 중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뭐 서로가 약간 자극을 받는 그런 그림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죠. 네. 근데 이제 마리오와 선의 경쟁이지 솔직히 이제 외국 선수 2명 있으면 선의 경쟁 쉽지는 않습니다. 그쵸. 예, 현실적으로 보면 서로 좀 기싸움도 은근히 기싸움 있고. 은근히 네. 있고 막 네. 뭐라 그래야 되나 막 뭐라고 이렇게 쿡쿡 찌르기도 하고 네. 예전에 에런 헤인즈가 대표적인 선수였어요 사실. 예.
그걸 뭐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그랬었고 그리고 지금 라그나 선수가 살짝 좀 그런 건 뭐냐면 지난 시즌 이렇게 보면 물론 뭐 여전히 좋은 선수이긴 한데 좀 높이가 뛰어난 그런 이제 정통 센터한테는 좀 약한 면이 있었다. 근데 올 시즌에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라그나 선수는 좀 봐야 된다. 그런 점에서 타일러 데이비스를 보강한 거는 저는 KCC 입장에서는 뭐 괜찮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라거나 선수 지난 시즌 경기력 보면서 제일 조금 이제 뭐 부상 여파를 감안해야겠지만 아쉬웠던 부분은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그 2m 신장 제한이 있던 시즌 18, 19 시즌에 장점이 뭐냐면 자신이 뭐 굳이 1대1을 하지 않아도 워낙 이제 높이에서 다른 선수들에 밀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위였다고 볼 수 있죠. 그 시즌 네, 그렇죠. 만큼은 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 좀 풀리지 않을 때도 공격 리바운드 통한 풋백 득점을 되게 쉽게 골밑 득점을 쌓았어요. 사실 그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사기적인 부분이었는데 지난 시즌부터 이제 신장 제한이 없어지면서 그 이점이 사라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라거나가 굉장히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득점 어떤 루트 하나가 그 전 시즌까지만 해도 그랬던 루트 하나가 사라지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효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또 올 시즌은 말씀하신 대로 신장 자체가 더 높습니다. 지금 뭐 2m 10, 2m 8 되는 선수들이 오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진짜 더 막힐 거예요. 그렇다면 라거나가 이제 부상도 한번 당할 시점, 반등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어떤 새로운 루트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와 동시에 KCC가 원하는 역할에도 맞춰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굉장히 좀 고난 이도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알 수 있겠죠. 그래도 여전히 강점은 있죠. 라그나서 뛰는 농구를 워낙 잘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네. 장점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셋업 펜스에서 이제 골밑에 1대1이 안 되면 밖으로 나가서 아마 미드레인지 많이 던지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뭐 라그나 선수 스탯은 올릴 수 있지만 전체적인 KCC의 공수 밸런스는 좀 깨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외곽 밸런스는 깨질 수 있다. 게다가 토종 센터가 지금 확실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은 어떤 딜레마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리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은 지금 지난 연습 경기를 상명대와 했는데 고전 끝에 승리를 갖다 거뒀어요. 근데 거기에서 뒷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지금 고양체육관이 바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지금 오리온은 상주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죠. 훈련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사실 대학 연습 경기를 취소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상명대가 상주까지 와가지고 연습 경기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취소된 거는 그럼 또 취소하고 다시 이제 연습 경기를 해가지고 지금 선수들의 어떤 몸 상태가 그렇게 정상은 아니라는 점, 요걸 좀 참작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리온은 여전히 어떤 에피소드들이 좀 있죠. 그렇죠. 예. 강우주 감독이 예. 우리 성리학자. 그러니까 이번에 3대 롤을 갖다가 펼쳤는데 뭐냐면 첫 번째 이대성의 주점론. 이대성 주점론. 근데 이거는 뭐 나쁜 의미의 뭐 주점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대성에 대해서 새벽 운동을 금지를 시켰어요. 이 선수가 워낙 그 새벽에도 운동을 하고 오전에도 운동을 하고 야간에도 운동을 하니까 근데 지금 이제 부상 부위가 좀 쉬어야 되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새벽 운동 하지 마라. 이게 몸이 안 좋을 수 있다. 그런데 이대성은 지금 점점 올라오고 있는 상태니까 자기 몸을 막 쓰고 싶은가 봐. 야간 훈련을 했는데 그때 강훈준 감독이 그럼 슈팅만 간단히 해라. 그랬는데 한 7명 정도가 1대1 그 어떤 격렬한 1대1을 했대요. 선수들끼리.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훈련 때 이대성이 발목이 약간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강훈준 감독이 봐라! 주접 좀 떨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제가 한 번씩 이제 이동욱 기자에게 혼날 때 약간 이런 이제 패턴이거든요. 어떤 날 이제 너무 취재 열심히 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많이 했다가 이제 나중에 뭔가 다 잘리고 뭐 이제 뭐 길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시간만 토가고 그러면 이제 끝나시고 이거 봐라 너 늘어진다 했던 말 또 반복하는데 이게 역시 루키 이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주 이제 또 따로 전화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냥 제 일이 생각나서 얘기해봤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여기에 일단 이번 주는 요 얘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또 뭐 이승현 선수 얘기라든가 또 예전 과거를 소환해서도 현주혁 감독도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 갖다 좀 드리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KGC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KGC가 사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못했던 건데 KGC는 이제 뭐 외국인 선수도 다 이렇게 됐고 지금 선수들이 정비를 하면서 훈련에 지금 돌입해 있는 그런 상태죠. 안양실내체육관에서. 근데 KGC가 이제 지난 시즌에 좀 문제는 아니고 얘기가 좀 됐던 부분. KGC의 수비가 굉장히 강한데 이 수비가 압박 수비가 과연 효율적인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올 시즌에도 계속 그걸 가지고 갈 것인지. 요 얘기. 자, 이동환 기자. 요 얘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승희 감독과 이 부분에서 통화해서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좀 틀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좀
핵심으로 가져가는 수비 카드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라고 김세희 감독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또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거 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좀 안 그래도 좀 한 번 더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얘기를 좀 해보고 들어봤는데 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제 코칭 스태프의 김승기 감독의 이렇게 의견인데 일단은 지난 시즌에 했던 압박 수비가 되게 잘 되기도 했었잖아요. 예, 조금 이제 뭐 파울성도 좀 있고 좀 강하긴 하지만 많이 그 이유가 사실 크리스 맥컬러가 너무 수비를 좀 못 따라와줬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국내 선수 4명이 그만큼 더 많이 강하게 띄워줘야 되는 어떤 환경이 조성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또 다행히 선수들이 안 다치고 좀 다치긴 했지만 안 다치고 그리고 안 지치면서 그런 좋은 수비가 나왔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얼클락과 라타비우스 윌리엄스가 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의 어떤 수비적인 특성은 좀 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코로나 여파 때문에 현장에서 이렇게 본 게 아니고 비디오로 본 게 전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KGC 입장에서도 확신할 수 없다. 와서 이 선수가 이런 수비를 잘하고 이런 수비는 못하고 이걸 확인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인사이드 수비할 때 점프를 되게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성향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거기에 맞게 이제 지난 시즌 거 중에 가져갈 수 있는 거 가져가고 바꿀 수 있는 부분 바꿔야겠다. 약간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KGC 쪽은. 예. 그 KGC가 그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에 살짝 좀 수비를 압박을 했던 건 이해는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 오색은 외에는 정통 빅맨이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브랜든 브라운 선수도 있었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쪽 근데 거기에 이제 오세근 선수가 부상을 당했죠. 그쵸. 많이 못 뛰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골밑이 기본적인 정상 수비를 하게 되면 1대1 그 포스트에서 많은 이제 득점을 주게 되니까 그 부분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압박을 했던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압박 수비를 하게 된 그런 틀, 그러니까 KGC는 정통 빅맨을 갖다 데리고 오면 5대5 수비를 했을 때 1대1로 마크가 다 된다. 오세근 수비 되죠, 양희종 수비 되죠, 문성곤 수비 되죠. 그 바깥에 박지훈, 이재도 뭐 이런 선수 수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대5로 수비를 해도 사실 뚫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그 포지션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인데 이 압박 수비를 했다는 건 약간 좀 변형인 거거든요. 그쵸. 이제 네. 그런 면에서 올 시즌에는 빅맨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압박에 대한 비율을 갖다 좀 줄이고 정상 수비를 하게 되면 그런 면에서는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 아마 김승리 감독도 그런 부분에서 초점을 좀 맞출 텐데 단 승부를 걸어야 될 때 그럴 때는 기습적인 어떤 압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치가 충분히 쌓여있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가미를 한다면 KGC의 수비 효율을 갖다 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KGC가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팀이에요. 그리고 선수들이 김승희 감독이 선수들의 어떤 국내 어떤 그 지배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어느 탄탄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맞는데 근데 거기서 두 가지 문제점은 있었었죠. 첫 번째는 실린더 룰에 대한 어떤 그 기준선이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린더 룰을 많이 침범을 하면서 파울 횟수가 좀 많았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지치면서 부상에 대한 위험도 그리고 경기에 대한 기복 이런 것들이 좀 심해졌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좀 될 수 있다. 정상 수비로 좀 돌아가고 압박 수비의 비율을 갖다 좀 줄이면.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게 관건인데 그거는 봐야 알겠죠. 그렇죠. 이거는 좀 진짜 관건인 것 같고 그래서 김세희 감독이 그럼 압박에 어떤 수비 카드가 있을 것인가 이제 이경훈 기자가 말한 어떤 그냥 일반적인 정상 맨투맨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한 존 형태의 수비 좀 변칙 수비 한 3가지 정도를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압박 외에 이제 말씀하신 어떤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좋은 형태의 수비 3가지 정도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건 뭐 이제 사실 디테일한 거는 저희가 또 경기를 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아직 뭐 말씀드리기 힘들고 다만 이제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외국 선수가 안 온 상태에서 이걸 다듬는 게 사실은 되게 조금 불안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외국 선수가 다 무너질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탑, 윙, 로우 포스트 이 3가지 부분 지역에서의 어떤 훈련을 다 맞춰놓고 그다음에 외국 선수 오면 그 성향에 맞게 성향 확인해보고 성향에 맞게 그 중에 하나를 가져가는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부분 수비 전술을 되게 많이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외국 선수 왔을 때도 좀 이제 김세희 감독 계획대로 맞아 들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게 원래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대로 잘 돌아갈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비율로 가져갈 것인지 이거는 진짜 지켜봐야 될 그렇죠. 재밌는 대목이죠. 그존 디펜스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탑은 3점 정면, 그 윙은 45도, 예. 로우 포스트는 림 근처, 그쵸. 하이 포스트는 자유투 근처. 그쵸. 요걸 말씀을 드릴게요. 예. 물론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팀으로 한번 가볼게요. LG 한번 가보겠습니다. LG는 계속 지금 조성원 감독이 공격 횟수를 늘리자. 이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농구를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공격 횟수를 갖다 증가시키는 게 중요하다. 평균 한 70회 정도였는데 80회, 한 10회 정도 늘리자.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은 그 지난 시즌 그 리그 평균 득점이 78.4점이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1회 공격에서 평균 LG 같은 경우에 1.04점 정도의 득점 생산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80회까지 늘리게 되면 한 80.4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득점을 좀 늘려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불안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 전력이 약한 상태에서 수비를 보완하지 않고 공격을 늘린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위태위태한 부분들,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일단 LG 같은 경우에 팀 선수들의 어떤 팀 컬러가 통일화된다. 그래서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변수들이 분명히 생길 텐데 그런 변수에 대해서 LG같이 좀 객관적 전력이 좀 약한 팀들은 가장 단순하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 뭔가를 그냥 네. 그것만 하고 만약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많은 거고. 요렇게 가지고 가는 게 낫지. 뭐 헷갈려가지고 이것도 해야 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객관적 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릴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선수 우전도를 낮출 수 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이제 외국인 선수를 많이 쓰게 되면 팀들이 후반으로 갈수록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쵸. 예. 그러면 외국인 선수가 1대1 포스트업 쳤을 때 거기에서 적응을 하게 되니까 훨씬 더 외국인 선수의 위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외국인 선수 의존도가 낮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옵션을 갖다가 한다? 그런 상태 클러치 타임에서 외국인 선수한테 집중적으로 뭔가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클러치 타임에서 어떤 공격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제 부가적인 효과들이 있다. 근데 단 문제점은 공격 위주로 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고비가 생길 텐데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넘길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조성원 감독이 풀어야 할 올 시즌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숙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공격 횟수를 늘린다는 건 그만큼 이제 속도를 높이는 거고, 늘 이제 조성원 감독이 말씀을 해오셨다시피 빨리빨리 넘어간다는 거죠, 하프라인을. 예,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사실 수학적으로 보면 횟수 늘어나면 그만큼 비례해서 득점이 늘어날 수 있고, 조성원 감독이 또 얘기하는 게 어차피 어떤 상황에서든 선수들의 슛 성공률은 40%대 정도다, 초중반 정도다. 그렇다면 그게 일정하다면은 횟수 자체를 늘리는 게 당연히 득점 생산에 더 좋다. 이 지론이거든요, 조성원 감독의 생각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얘기를 해야 될 게 그 횟수를 높이는 과정에서 따라오는 이제 또 문제점들. 예를 들어서 많은 턴오버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빨리 가려다가 그냥 되게 쉬운 어떤 상대에게 역속공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 어떤 역효과들을 얼마나 잘 통제할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가기 위해서 패스로 빨리 넘어간다. 근데 이 루트를 상대 팀들이 뭐 이제 뭐 한 3라운드 돼서 비디오 분석 통해서 이런 템포로 1라운드 지나면 바로 알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디오 분석 엄청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팀들도. 그렇게 됐을 때 그 루트를 차단하게 됐을 때 어떤 LG의 느려지는 문제점, 그리고 상대에게 많은 어떤 가로채기를 허용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점들을 또 어떻게 보완해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KT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커스 데릭슨, 그 존 이그분우 선수가 네. KT 1, 2옵션 외국인 선수인데 입국 시기가 지금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문제라기보다는 조율 중이라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국 선수는 뭐 8월 25일 입국인데 이제 이번에 KBL 어떤 이제 논의를 통해서 10일까지 최대한 빨리 갔을 때 10일에 올 수 있도록 자가격리 기간을 고려해서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근데 이게 각 팀마다 사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외국 선수한테 얘기를 해도 외국 선수가 그냥 맞춰서 올게요, 25일에 그렇죠. 오겠다고 하는 쪽도 있고, 조금 더 일찍 오겠다, 뭐 일주일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구단도 있는데 팀마다 상황이 다른데, KT 같은 경우 지금 일찍 오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뭐 비자 발급이라든지 외국 선수 각자의 뭐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은 확정이 된 건 없다고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KT는 지금 여름 전준전을 계획하지 않고 있고요. 9월부터 국내 전준전 들어가고
7월 20일부터 3일간 대학팀과 연습 경기가 있습니다. 성대, 네. 중대, 한대 연습 경기가 있고 이후에 한 4박 5일 휴가를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댓글에 지금 문상욱 선수 어떻게 그러니까 지난 시즌 신인이죠. 문상욱 선수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 그랬는데 서동철 감독은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프로종을 잘하고 있다. 단 지금 올 시즌 기억 여부는 좀 불투명하다. 이런 그 아마추어에서의 어떤 그때 이런 걸 좀 벗겨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